네, 보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통해 대장동 사건에서도 대북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남욱 변호사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사업으로 이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뇌물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투자냐 아니면 뇌물성 투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도 이미 그 공기업에 그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지금 설립을 했고 그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금 자체에 대해서 뇌물죄로 볼 수가 있다. 예. 결국 그 자체가 뇌물로 어떤 그 준 것이냐 아니면 그 투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자체로서 뇌물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될 경우 특히 그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북 어떤 네. 그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그 지금 현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도 그런 대북 정책이 이어갈 수 있고 그에 따르는 어떤 열매를 미리 한번 투자하는 취지에서 지금 했던 것 같은데 결국 투자적인 성격과 뇌물적 성격이 다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그 지금까지 밝혀지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남욱 변호사의 그 증언이기 때문에 추후에 관련되는 지금 예컨대 이제 그 당시에 네. 평화부지사로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가 이런 사람과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수사나 진술 이런 부분이 좀 보강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그 당시에 그 네. 경기지사 인근에 있던 분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검찰은 애초에 뇌물로 받고 남욱 변호사는 투자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혐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우선은 봐야 되는 게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이재명 지사가 직접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한 거를 언급한 건지인데 지금 보시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문 증거라 증거 능력이 우선 없습니다. 이 자체로.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 따르면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을 하는 진술 자체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진술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유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라고 진술을 한 예.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가 뇌물이든 투자금이든 그런 것들을 뭐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 능력 자체도 없고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들을 파악을 해서 이거 여부를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뭐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석방 이후에 각종 작심 발언을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남이 내 징역을 살아주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를 예. 본 것 같다. 죄수의 딜레마는 그 용의자의 고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전에 전 변호사님은 그 유동규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남욱 변호사는 이 사건 그 천화동인회 회장이라고 불리우는 김만배 씨의 그로부터 들은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결국 그 본인은 이제 김만배로부터 이런 그 뇌물성 어떤 네. 그 재산 증여가 있었다. 한마디로 이제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의 상당수가 당시 성남시장실의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금 그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자백을 하고 다른 사람이 부인을 하는 걸 하면은 결국 게임 이론에 따를 때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 처벌이 떨어지는 반면에 지금 김만배 네. 씨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는 김만배 씨도 여전히 기존의 어떤 진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그 유동규 씨의 어떤 그 폭로가 나오고 이 남욱 변호사의 어떤 그 증언이 나오는 네. 상황 속에서 계속 지금 김만배 씨의 증언이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 나도 이건 다 내가 내 잘못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기의 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미 그 유동규 씨가 나는
내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라고 했는 것처럼 지금 그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라는 이것이 마치 경제학에서 나오는 게임으로서의 죄수의 딜레마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지금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언론 보도를 보면 김만배 씨가 지난 21일 재판이 끝나고 이 남욱 변호사한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너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전 변호사님은 이제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예.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증거는 내가 누구로부터 뭘 들었다라고 하지만 하는 것이 전문 증거인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로부터 직접 들은 마치 내가 직접 그 어떤 사실을 목격한 것과 같은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단순 전문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그 이른바 그 정민용 그 정여각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녹취록에 보면은 이 김만배 씨가 그 철화 동인의 그 지분에 뭐 상당 그 절반은 이제 그 이재명 측이다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분 것이다. 그렇죠. 그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그분이 누구냐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남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관련되는 사람의 증언이 점점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전문 증거라 하더라도 전문 증거로서의 어떤 믿을 만한 특별히 믿을 만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진술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설령 김만배 씨가 나와는 관계없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 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대질 신문을 하고 관련되는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녹취록 같은 것들을 들이대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결국은 석방을 앞두고 이제 김만배 씨의 뭐 증언, 김만배 씨의 폭로성이 이어지느냐 여기에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이제 법조계를 출입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했던 워딩 하나하나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확대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측을 하는 것처럼 이것이 좀 발언을 자제할 것이다라는 건 아마 그런 직업적 특성, 본인이 말한 워딩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특성들이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제 논리가 있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아마 철저하게 좀 생각을 해서 이제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제 측근 수사를 두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장외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 없다를 기재하지 않았죠. 이례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범죄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 사실의 소명입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 수사에 지금 뒤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그렇게 믿고 있죠. 이것도 제가 배운 거예요. 뒷돈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 이 박범계 전 장관 예.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범죄 사실이 있다 없다를 이제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예. 세 단계를 거칩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네. 것이죠. 예. 그것이 첫 허들을 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구속의 어떤 사유로서 주거 부정이라든가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 이 부분을 하나하나 보고 예. 설령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굳이 이 사건을 구속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까지 보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재판부에서 이제 그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그 전 단계에서의 허들로서의 어떤 범죄에 대한 소명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예. 지금 그 박범계 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금 검찰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소명 자체는 부동문자로 아예
쉽게 말하면 프린트가 딱 돼 있다. 예. 그러고 나서 어떤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세 가지 중에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필기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한동훈 장관의 말씀이 실무에 조금 더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필기로 쓰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사건이 사회적인 그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담당 그 재판부가 좀 고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전 변호사님도 법조인으로 알겠습니다만 범죄가 소명되지 않는데 구속의 필요성만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장관의 임명이 뭐냐? 검찰은 외청으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 아니냐? 정치권에서 아무런 어떤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배제하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것이 그 법무장관의 역할이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나 지금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걸 하지 않아놓고 지금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당신들은 직무유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뭐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뭐 영장에 요즘에는 이제 범죄사실 소명에 대해서 안 써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요즘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영장에 그런 사실을 이제 안 쓰는 게 거의 뭐 이제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아마 재판부의 성격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담당 예. 판사가 그거를 이제 명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재판부 성격에 대한 거지 그게 뭐 트렌드라고까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안에서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과연 적절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과연 법무부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은 정치인으로서 발언인지 좀 국민들이 헷갈리실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으로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장관 탓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책임을 돌리는 거 아니냐. 이게 공직자로서 제대로 된 자세냐. 아마 그런 것들을 의문을 좀 가지실 것 같아서 예. 예, 이러한 한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을 따로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앞서서 전수미 변호사님께 여쭤봤는데 최진영 변호사님께도 여쭤볼게요. 결국은 앞서 이 대장동 수사, 앞서서 이제 김만배 씨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계속 폭로전에 가담을 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사실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그 자백을 하는 한마디로 그 종전과의 진술을 바꾸는 순간 이 사건의 실체로서의 몸통으로서의 어떤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사건의 그 대장동 사업의 그 주도권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김만배 씨가 들어오고 또 그 이른바 그 유동규 씨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 주도권을 뺏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가장 주식이 많은 사람이 회장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주식이 많았던 사람이 김만배 씨란 말이에요. 네. 예.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이재명 그 시장실에 지분을 줬다라고 하면은 뇌물 공여의 몸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수천억이 될 수 있는 그 재산을 몰수 추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와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김만배 씨가 종전의 주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진술을 바꿨고 진술을 바꾼 거에 어떤 상당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나아가서 뭐 본인 스스로도 정여각 녹취록에 보면은 이게 뭐 700억 이내 아니면 그 지분의 절반이 그분이네 하는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와 같은 내용이 객관적인 내용이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 유동규 씨의 증언과 오히려 일치하는 반면에 본인은 그냥 농담으로 했지 한 번도 정여각과 얘기를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김만배의 말을 믿을 것인지는 오롯이 재판부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압수수색이 있고 이 한두 푼도 아닌 엄청난 이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어떤 혜택을 주지 않고 했을까에 대한 합리적 의심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은 오히려 김만배 씨도 어느 순간에는 진술을 바꾸어서 어떤 그 실체적 진실을 네. 좀 밝힐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